오늘 이제 책은 우주 조각가라는 틸 스캇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한번 품절이 됐었다가, 그러니까 절판이 됐었다가 다시 이제 출판을 얼마 전에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절판된 책이 아니라 다시 좀 읽어보실 수 있고요. 음. 이 작가 틸 스캇이 최근에 개명이 됐어요. 틸 스완으로 음. 개명이 된 걸 보니까 아마 남편이 바뀌지 않았나. 외국인 잠깐만. 특성상 남편이 바뀌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있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네. 근데 아 이제 이분이 저 미국에서 태어난 혜수 씨, 죄송한데 저 이제 교회 가야 돼 가지고 아, 가면서 네네. 들을게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음소거랑 비디오까지 좀 중지시킬게요. 네. 네, 가면서 어,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사실 태어난 1세대 이제 인디고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초능력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린 시절에 초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이비 교회에 이제 부모님이 보내서 끌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 집단이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의식들에서 고문 이제 거의 당하면서 이런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냈는데 이제 보통은 이런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런 초능력들이 사라지지만 이 틸 스캇 틸스완이라는 이제 저자는 그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지식들에 눈을 떠서 사람들에게 이제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을 현재는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신기한 일인데 어 이분의 이제 보면은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동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이제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많아서 한 번쯤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 장에서는 태초에라고 하면서 태초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시작을 하기 해요. 그래서 태초에 스스로 존재한 빛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든 뭐 많은 용어들로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스스로 존재한 빛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앞으로는 근원, 이분은 신이 아니라 이제 근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원이라고 부를 하나의 의식은 처음으로 소망을 가졌대요. 바로 자신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근원이 하나됨의 상태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됨과 분리된 상태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 안에서 처음으로 이탈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움직임이자 그때 당시 여전히 비물리적이었던 이 비장소에 있던 나머지 것들과 일치되지 않았던 첫 번째 반대되는 에너지 진동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예를 들어서 새가 하늘을 굉장히 자유롭게 날지만 그게 자유라는 것을 대부분은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세상에서 탈출했을 때, 이것이 자유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의 근원이라는 존재가 그런 나의 자신을 알고 싶어 했고, 근원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됨이 아니라 분리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분리된 존재들을 창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커질수록 다른 움직임을 끌어당겼고 이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그것은 점점 더 나머지와 분리되었습니다. 물리적 현실은 이런 움직임이 최대한으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느끼는 물리적인 상태가 어 존재, 그러니까 근원, 최초에 이렇게 스스로 존재한 빛에서 가장 멀어진 상태가 3차원 물리적인 현실이다라고 설명을 이제 해 주시는데요. 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분리된 과정에서 나온 첫 번째 물리적 현상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전자기 방사성의 한 형태로서 우리가 이 전자기 방사선을 첫 번째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이중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밑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 빛은 파장의 성질뿐만 아니라 입자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는 본래 고정적으로 보이는 에너지의 진동입니다. 여기 계신 이제 전기를 전공하시는 우리 은 대표님, 이 소리구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입자의 특성과 행동 때문에 당신은 이 물리적인 현실을 고정적이라고 보고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3차원의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저자, 초능력자인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모든 것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빛이 진동을 하거나 파동을 하거나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한 지점에서 오랫동안 진동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물리적 현실, 물체라고 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고 느끼고 만지는 모든 것은 단지 에너지의 진동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움직임일 뿐입니다. 이 에너지의 진동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움직이거나 진동해야 했기 때문에 분리되었고 그 모습도 고정적으로 보입니다.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거랑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리적 경험이 당신의 눈, 코, 입, 귀, 혀, 신경 체계는 단지 다른 에너지의 진동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컵을 만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진동하고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는 빛, 그리고 그런 입자, 파동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아, 이것은 나랑 다른 에너지 진동이다라고 내가 해석을 한다. 그래서 물리적인 것은 세상의 전부이고 물리적인 구조는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가장 큰 망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근원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자는 초능력자예요. 이렇게 투시를 하고 뭐 이렇게 물체를 옮기고 이런 초능력을 발휘하는 초능력자인데 초능력자 입장에서 즉 물리적 고정 이제 물리적인 물체들은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게 그리고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틀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의 시점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저자는 하나됨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좀 단어보다는 본래적으로 하나됨, 우리가 즉 존재, 그러니까 최초에 존재한 신이라고 불렸던 뭐 근원이라고 불렸던 이 존재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이 법칙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본래 근원은 존재에 속한 기능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법칙인데요. 본질상 이 법칙은 최대한 근원을 분리시키기 위해 작용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이탈된 대상을 촉진하여 다시 진정한 하나됨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됨에서 처음으로 이탈된 에너지 진동이 즉 하나됨으로부터 다른 에너지 진동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영혼, 생각, 물리적인 현실 수준에서 서로 일치되는 에너지 진동들은 모이게 하고 일치되지 않는 진동들은 서로 떨어지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지 버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하루도 쉼없이 영구적으로 작동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태초에 있던 존재가 나 자신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 이제 즉 이원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제 신과 하빌이 됨은 보통 이원적인 관념, 모든 것은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모든 것은 분리되어 있다. 너랑 나는 다르고 이 세상과 뭐 이것은 다르고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건 이분법적 사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분법적 사고가 되어 가는 것은 애초에 처음에 그 진동으로 그 존재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존재가 나를 확인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원에서 이탈한 이들, 에너지 진동 중 하나는 생각의 에너지 진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이자아라고 부르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많은 책에서 상이자아, 상이자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시크릿 관련된 모든 책에서 이제 정확하게 상이자아를 사실 표현하는 곳은 없는데요. 이 책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에너지 진동으로부터 tulpa, 즉 생각으로 일단 형체를 이렇게 안 보이지만 형체를 가지게 된 에너지가 이제 진동을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오랜 시간 지나면서 물리적 형태의 에너지 진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게 바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
근원, 신, 태초에 스스로 존재한 빛과 같은 이제 상이자하, 즉 근원에서 이탈한 에너지가 당신이라는 생각에 집중해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즉 근원, 그 신이라는 존재에서 맨 처음에 상이자하, 너가 나야. 이제 나의 뭐 이렇게 수용된 빛이야 라고 이제 하나를 만든 게 이 존재가 나는 나 스스로를 나도 봐야지 라고 하면서 나라는 우리라는 생각에 집중해서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라는 존재도 이 위에 있는 순서대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리적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 진동이 무엇이든 간에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당신의 진화를 돕습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곳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진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긍정적으로 수정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 생각은 에너지의 진동으로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부정적이었다가 아니야, 이렇게 너무 이래서 좋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수정하는 순간, 그게 당장 물체로 나오진 않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생각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상의자의 성부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상의자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 진동과는 다른 에너지 진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이 창조한 것과 다른 진동수에서 공명하고 있을 땐 기분 좋은 감정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상의자와, 즉, 이제 그 상의자의 또 상의자는 어떤 존재, 근원, 신, 즉, 그것들과 일치하는 에너지의 진동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다, 감정이 안 좋다, 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 즉, 감정을 따라서 내가 상해자와 일치하고 있구나, 일치하지 않고 있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란 무엇인가라고 3장에서 정의를 해주는데요. 감정이란 이름의 북극성 3장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불신하기보다는 감정이 우리를 평생 한결같이 인도해주는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정은 이 우주 내에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은 당신이 상의자와 및 근원과 공명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은 너무 나쁘고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상의자와 공명하지 못하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나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운명과 자유의지, 그래서 운명이란 개념을 다루다 보면 환생과 카르마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두뇌의 특성상 우리는 일직선상에 생각하지만 환생은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에 환생에서 물리적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당신의 삶을 촛불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양초가 타고 있을 때 그 불꽃을 가져다가 다른 양초의 심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첫 번째 존재하던 양초에 불꽃을 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불꽃은 첫 번째와 같은가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불꽃, 양초는 처음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는데, 같은데, 어, 초가 다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의 어떤 삶을 다시 산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양초를 가지고 불꽃을 옮기듯, 이런 거에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은 사후세계가 아니라 어떤 장소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지옥은 마음의 한 상태인데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창조되고 당신에게 끌어당겨지면서 당신이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근원, 어떤 존재, 신, 뭐 이런 에너지의 진동과 가장 반대 방향이면서 가장 멀리 있는 에너지의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옥 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직 원하지 않을 때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편협한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의 지옥도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살아서도 마음이 지옥이면 그것이 역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겁을 줘서 사이비처럼 이 저자가 어, 초년에 사이비에 이제 끌려갔다가 이제 그런 것을 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착한 행실을 하도록 그리고 나쁜 행실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자기가 권력을 이제 가지기 위해 외부 세계에 어떤 식으로든 이용하려는 그런 나쁜 마음들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장은 멈춤이 주는 기회, 그래서 영감을 받은 행동을 낳기 위해서는 우선 존재부터 해야 합니다. 즉, 내가, 나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어. 와, 이거 하면 대박일 것 같다. 이런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존재를 해야 하고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행복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아까와는 반대의 말을 자신에게 할 때 시작이 됩니다. 즉, 행복은요, 일어나서 뭔가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 너가 뭔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을 때 행복이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어느 정도 연습하면 당신이 행동을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중독에 걸린 것처럼 행동이 여태까지 당신을 지배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어떤 행동을 멈출 때만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고요함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명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왜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가 그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막 바쁘게 살아가야 되고 해야 하고 나 이거 해야만 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강요하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명상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행동하는 것들을 잠시 놓는 시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여자의 동영상을 하나 좀 볼게요. 네, 틸 스완이라고 이제는 치면 저자의 이제 동영상이나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제 남편이 바뀌어서 이름도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의 유튜브가 있고 그 중에 궁극적인 인생 팁, 사람을 이해하는 비밀에 대해서 좀 같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소리 공유가 안 되신 것 같다 그래서. About the child and the way that the child makes you feel in general is how the child feels about you and how you're making the child feel. Well, today I'm going to tell you that this dynamic does not end in childhood. Why doesn't it end in childhood? Because of law of attraction.
We live in a universe that operates according to the law of attraction. How do you understand that? You just think of this life as a giant holographic mirror. Anything that is inside you is going to mirror externally, and vice versa. That being said, we don't often recognize the reflection when it shows up in the mirror. Because of the law of attraction, however you make someone feel, regardless of whether it is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will eventually become how they make you feel. Therefore, it's not that children make you feel exactly how they feel, it's that all people, and even more than that, all beings make you feel exactly how they feel. And it isn't usually intentional or conscious on their part either. It's that their reaction to how you're making them feel makes you feel the exact same way that they feel. For example, let's say that a man works from sun up to sundown. Let's say that this man has a wife, and because of the fact that he works from sun up to sundown, she doesn't feel like much of a priority. She doesn't feel like he values her. As a result of not feeling valued, what does she do? Maybe she finds a lover. She cheats on the guy. He finds out. Now how does he feel? Pretty much like she doesn't love him. She's not seeing value in him. An exact mirror of how he was making her feel. Or, for example, a wife feels secure when she controls all the planning for the household. Eventually, this starts to make her husband feel completely powerless of his own life and out of control. Pretty soon, he refuses to commit to any plans that she's making. This starts to make her feel powerless and out of control. I'm not going to sugarcoat the truth for you. The truth is, mirroring sucks. It is not fun to experience any kind of reflection of an internal truth you don't want to acknowledge. But the truth of the matter is, you can use this mirroring within the universe, this reflection, to your advantage. How?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seriously confused in a conflict situation? You don't know what the hell happened. It seems like that person is completely overreacting and you don't even know what you did. You don't understand them. So how can you understand them? Through understanding how you feel. We can use this understanding to see ourselves clearly and our impact on other people. We can also use this understanding to actually address conflicts in terms of what the conflicts are actually about. Whenever someone makes you feel a certain way, especially in a conflict, consider that the way they are making you feel is the way you either have made them feel or are currently making them feel. So first, identify how you feel. If you're in a painful relationship, write down the many different ways that you feel in that relationship. Then consider how you might have made or be making them feel that way. Despite what they may be saying or doing, see them and their actions through this lens of seeing clearly how they feel, because now that you're feeling it, you do get it. From there, you want to switch your strategy to resolution. Now that you know clearly what's at the root of it, which is how they feel, then stop addressing all the stuff that they're talking about at the surface and address how they feel. Think about things you can say and do that make them feel the exact opposite. All of your conflict resolution should be about that, instead of any of the surface stuff that you may be thinking this conflict has to do with. If you want to know exactly how to address someone's negative emotion, watch my YouTube video titled Emotional Wake-Up Call and follow the steps outlined in that video with this person relative to the way you now know that they feel. For example, using the example that I gave earlier with the man whose wife cheated on him, if he wanted to go straight to the root, what he would do is to realize that it's about the fact that she doesn't feel loved and valued. So if he decided to switch his strategy, he would make that resolution about how do I make her feel loved and valued. What you will find when he does this is that instantaneously that will cause a shift within her, and that shift within her will in turn make him mirror, oh, now I feel loved and valued by her. If in the previous scenario, the wife, who was controlling, recognized the fact that the husband felt completely powerless and out of control of his life, she would switch her strategy to, oh, what can I do and say to make him feel in control and empowered in his own life? When she switched her strategy that way, she would find that instantaneously the mirror would flip back on her and the reflection would be she would be able to feel more control and empowered in her life. Confusion in relationships is a common event. Much of the time when we run into conflicts in a relationship, we have no idea what is happening or why it's happening. We slip into the perception that the other person is completely unjustified and is being unfair with us. We tell ourselves that they are wrong and that they are crazy. We try to make sense of what's going on without remembering that the universe is a mirror.
If we remember the mirror, we can use that reflection in the mirror to understand exactly what's going on. All we have to remember is that all people set us up to feel exactly the same way that they feel. Have a good week.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결국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만들어냈고 그 감정을 또 내가 다시 느끼게 된다 반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진동과 나의 진동이 같은 진동대로 좀 이렇게 같이 공명을 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보통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도 내가 사이가 안 좋거나 감정이 나쁘거나 이런 사람과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에너지 공명을 이루게 됐지?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될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